KB를 얼마로 보냐, 현재 10% 수익 중이다 이러시는데, KB는 아무래도 그 배당에 대한 기대값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KB가 지금 슬금슬금 그래도 슬금슬금 올라와요. 실적 발표 전후로. 야 근데 플러스 10%면은 잘 썼나 보다. 플러스 10%면 여기는 자사주 매입 소각이랑 배당이랑 이런 게 있어서 보고서를 좀 많이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보고서마다 지금 배당 가능에 대해서 좀 추정하는 게 많이 달라요. 근데 이게 조금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그 은행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니까 명확하게 뭐 목표가가 얼마다라고 좀 보기는 좀 어렵고, 이게 왜냐 그러면 일단은 배당 가능 이익이라는 것이 되게 애매해요. 이 배당 가능 이익. 그러니까 이거는 왜냐 그러면은 이 배당 가능 이익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기업이 돈을 벌었어요. 돈을 벌고 나면은 이제 여기에서 배당을 얼마나 줄 것이냐라는 부분. 근데 이게 특히 은행들은 배당 가능 이익이라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잉여현금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 돈을 벌고 영업을 하고 월급을 주고 남은 돈이니까. 그럼 둘 중 하나예요. 얘들이 이거를 그 자본으로 넣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거를 배당으로 이렇게 주주한테 지급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은행은 이게 투자하시는 분들 기준에서 참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이슈로 연결될 수도 있는데, 이게 왜냐 그러면은 만약에 그걸 자본으로 넣는다 그러면은 은행은 자본을 기준으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그 돈을 버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이 늘어날수록 뭘 많이 할 수 있어? 대출을 많이 해줄 수 있고요. 그럼 이 대출을 많이 해줄 수 있다라는 거는 앞으로의 이자 소득, 이자 실적, 뭐 예대 마진이라는 걸로 돈을 버는 애들이니까 대출을 많이 해줄수록 실적이 좋아지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자본으로 배당 가능 이익을 많이 넣는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앞으로 우리가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자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번 돈을 재투자한다는 뜻이죠. 이건 재투자야, 재투자. 이쪽은 재투자. 근데 여기에서 이거를 배당으로 주주한테 지급한다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또 다른 얘기지. 왜냐면 이거는 벌은 돈을 회사 밖으로 이렇게 보내준다라고 하는 거니까. 회사 밖으로. 그런데 배당을 준다라는 소리는 뭡니까? 회사 내에 현금이 사라진다라는 거고, 이거는 일회성으로 그냥 주고 땡이란 소리야. 월급 주듯이. 그러니 돈을 얼마나 벌었냐 있어가지고 요 비율을 뭐 예를 들어서 60%대 40%로 할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이걸 5대5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것도 아니면은 이거를 3대7로도 할 수 있어. 배당을.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은 이 기업의 이 은행이라고 하는 그 지금 최근 은행들의 그 기조 자체가 배당을 확대하고 자사주 매입 소각을 많이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잘 봐요. 번 돈이 지금 실적이 예상보다 작년보다 이제 영업이익이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는 뭐 순이익이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는 이 상황에서 배당 가능 이익이 얼마나 될 거냐, 이런 거를 이제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는 것마다 실적 발표 날 때마다 이제 분석치가 계속 달라집니다. 업데이트가 계속 달라져요. 그리고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KB가 반등을 잘 한 게 전년보다는 실적이 잘 안 나왔지만 예상보다는 실적이 조금 잘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는 이게 금리 인하라고 하는 그런 기대값이 있다 보니까 은행이 좋아지지 않겠냐, 배당도 더 늘린다라고 하는데 자사주 매입 소각 많이 한다고 하니까 은행주가 좀 뭐 트럼프 리스크에서 원화 환율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지금 이게 은행주가 조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핵심은 배당률을 가지고 이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하는 거거든요. 은행주들은 배당주들 맨날 이 얘기하잖아. 배당을 가지고 목표 주가를 설정한다. 배당률을 3%로 잡느냐, 배당률을 4%로 잡느냐, 이게 목표 주가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우리가 목표하는 주가, 수익에 대한 가격,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데, 근데 문제는 배당 가능 이익을 얼마나 분배할지가, 요게 이제는 어느 정도 배당 수준이 올라오다 보니, 지금 KB금융 같은 경우는 배당 수준이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까지 합치면은 35%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올해는 한 40% 정도까지 올라갈 것 같대요. 목표는 50%까지 올린다라고 하는데, 그랬을 때 얘네들이 얼마나 돈을 주주한테 줄 수 있을까라는 거거든요. 정말로 얘네들이 지금 올해 EPS가 한 14,000원 정도 나온다 그러는데, 여기서 진짜 뭐 한 40% 정도를 주주한테 돌려준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은 이 그 단순히 우리가 EPS라는 게 주당 순이익이니까 은행 기준으로 좀 더 우리가 그냥 스트레스 안 받고 투자하시면은 EPS 곱하기 0.4 뭐 배당 가능 이익까지 볼 필요도 없이 요거 해가지고 요게 얼마가 나오는가, 지금 이게 한 14,000원 정도 나왔어요. 예상치긴 하지만. 그럼 이거 대충 0.4 곱하면은 14,000원 곱하기 0.4 이러면 한 5,600원 정도 배당을 줄 수 있대요. 예상치로는. 그럼 이걸 내가 4%로 계산해 보겠다라는 거야. 4%로 계산해 보면 얼마? 대충 곱하기 25. 야, 14만원 너무 높은데? 야, 잠깐만. 5,600원 곱하기 5%로 계산해보자. 20. 그럼 11만 2천원이 나옵니다. 이거를 주주 환원 5% 기준으로 잡으면 얼마? 그러면 11만 2천원이 나온다고. 40%로 놓고 잡으면은. 그러면 지금 주가 봐봐요. 야, 지금 주가가 얼만데? KB가 현재 주가가 8만 5천원, 8만 6천원, 8만 7천원, 8만 7천원이니까. 지금 사도 8만 7천원을 빼보면은 25,000원 벌 수 있지. 그럼 87,000원 나눠보면은 28% 수익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28%라고 하는 기대값이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지금부터 사가지고
대충 한 20%, 25%, 30% 수익 날 때까지 존버 탄다. 그러니까 목표가를 11만 원 이 정도 나온다 그러는데 그걸 얼마? 내가 10만 원에 팔고 10만 5천 원에 팔고 11만 원에 팔겠다고 올해는 그런 식으로 보고 접근해도 되고 그 여기에서 이게 무조건 되냐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계산기를 잘 두드려야 돼. 정말 EPS가 14,000원이 나올 수 있냐? 정말 얘들이 40%의 주주환원을 하냐? 요게 이제 12,000원으로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12,000원 줄어들 수도 있어. 이거는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주주총회에서 대주주가 우리 또 그 대표님이 CEO님이 회장님이 요거를 40% 정도로 이렇게 가져가겠다라고 좀 공격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는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주주 환원을 많이 하겠다라는 거는. 근데 실적 발표가 날 때마다 이 기업의 실적이 이제 오를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잖아. 그리고 요게 지난 분기 때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빠졌던 이유가 예상보다 이익이 많이 안 나면서 주가가 빠졌던 거거든요. 예상보다 이익이 안 나면서. 그리고는 이런 부분에서 이거를 5%가 아닌 6%로 볼 수도 있어. 시장이. 외국인 놈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놓고 보시면은 이게 만약에 12,000원에 6%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좀 더 우리가 보수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려 보자고요. 그럼 얼마? 12,000원에 곱하기 0.4로 때리면은 4,800원 줄 수 있대요. 6%의 배당률로 곱하면은 16.7 정도 곱할 수 있거든요. 이러면 얼마? 8만 원이 목표 주가로 나올 수 있어. 8만 원요? 지금 이거 얼마? 87,000원인데요? 8만 원이요? 은행주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은 은행주의 실적 배당 가능 이익이라고 하는 그 실적 EPS 주당 순이익 우리가 순이익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요게 오를수록 결국 목표 주가가 더 올라간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경기 방어주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목표 주가를 산정을 하는 거고 이게 줄어든다 그러면은 실적 잘 안 나온다 그러면은 이러면 실적 안 나와서 주가가 빠진다고 하면 이게 걱정돼서 주가가 빠지는 거야. 뭐 목표 주가가 달라지니까 12,000원으로 다시 계산기를 두드리면 12,000원 곱하기 0.4 해. 그럼 이게 얼마 나와? 아까 4,800원 맞지? 4,800원이 나왔어 이렇게 되면은 근데 이걸 4,800원 얼마? 6%로 계산기를 두드려. 그럼 목표 주가가 얼마? 8만 원이 나와버린다고 이렇게 목표 주가가 타겟 프라이스가 긍정적으로 놓고 봤을 땐 14,000원에 5% 놓고 보니까 11만 2천원이 나왔으나 12,000원에 6% 잡고 넣어버리면은 8만 원이 나오더라. 이런 계산기가 이제 위아래로 바바바바바박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안 나오면은 사람들이 이제 워스트 케이스 좀 나쁜 이런 시나리오 써버리면은 주가가 밑으로 빠지는 거고 긍정적으로 쓰면 위로 올라가는 건데 저는 은행들은 일단 우리나라 기준에서 이걸 늘린다라고 하니까 주주 환원율을 늘린다라고 하니까 이게 매우 호재다. 그동안 이게 0.25였거든요. 근데 이걸 얼마? 0.5까지 끌어올린대. 이러면은 투자할 만하지. 이러면 투자할 만하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이게 그래도 한 35% 40%까지는 올라온 상황이니까 주주 환원율이. 그리고는 이게 그래도 은행들이 지금 배당률이 매우 높게 주주 환원율이 매우 높게 나오니까 지금 뭐 KB가 3%대 나오는 이유는 자사주 매입 소각을 표기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자사주 매입 소각까지 표기가 되면은 지금 KB도 그래도 한 5% 나옵니다. 지금 현 주가에서 한 5% 나와요. 예. 그런 이런 부분에서 실적 발표에 있어가지고 지금 뭐 KB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이렇게 빠져있긴 했었는데 10만원 갔다가 좀 빠져있잖아요. 그래도 목표 주가 얼마로 설정합니까? 그러면 저는 올해 연말 기준으로는 실적이 그렇게 박살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EPS 14,000원이라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시장이 이거를 그죠? 그렇게 안 될걸요? 라고 이거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EPS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10만원 정도는 충분하지 않을까요? 10만원 정도는? 그런 정도로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에 대해서 투자하시고 고배당주에 대해서 투자하실 때는 이거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그러니까 미국은 이게 미국 기업들은 목표 주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타겟 배당률을 한 3.5% 정도 잡아요. 예. 왜냐면 미국 애들은 이 기업의 성장률이 너무 좋고 잘 나오고 그리고는 주주 환원율도 막 이렇게 막 70%씩 80%씩 나와버리니까 그러면서 이제 연 평균 성장률도 매우 높게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주주 환원에 대한 확고한 그러한 그 믿음이 있으니까 배당률을 뭐 3에서 4% 정도 잡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오늘 펩시코 살만한데요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도 펩시코가 배당률이 4%까지 내려가가지고 이 정도는 살만하지. 경기 침체가 뭐 3년, 4년, 5년 갈 것도 아니고 지금 펩시코 사놓으면은 뭐 한 1년 묻어놓으면은 뭐 그래도 한 뭐 20% 30% 벌겠죠. 라는 식으로 이제 좀 이렇게 배당 4%까지 갔으면은 너무 그렇게 뭐 걱정할 만한 그런 주가는 아니다. 살만하다. 진짜로 이제 실적이 앞으로 이제 막 2년 3년 동안 꼬꾸라진다 이게 아닌 이상해야 그런 최악의 경우를 제외하면은 이 정도 빠졌으면 살만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이 배당주에 대한 배당 성장에 대한 이런 믿음이 부족해요. 특히 은행주에 대한 그런 관심도 많이 없는 상황이고 특히 우리나라는 배당에 대한 세금에 대한 그런 그 좀 안 좋은 그런 제도도 많지. 우리나라는 배당 많이 받으면 세금 많이 내잖아. 특히 우리나라는 배당만 엄청 많이 받아버리면 세금도 엄청 늘어나거든요. 누진세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게 배당 분류과세가 돼야 된다. 만약에 if 배당 분류과세도 뭐 다음 정권에서 추진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정말 통과되면은 이 목표 배당률 자체가 떨어질 수 있어요.
목표 배당률이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뭐 목표 주가가 더 올라가겠지. 은행주는 이것도 저는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도 은행주에는 호재라고 생각해요. 저 배당이 많으면 건보료가 지금 그런 것도 이제 사회적 비용도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만약에 배당 분리 과세가 되고 이런 것에 대한 세법 개정도 같이 된다 그러면은 은행주, 고배당주 배당률을 5%로 볼 게 아니고 그럼 얼마? 4%로. 그건 얼마? 미국처럼 3.5%로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금융주들도, 은행주들도. 제가 지금 국내 금융주를 또 좋게 평가하는 이유는 요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우리가 은행 계산할 때 은행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뭐가 중요하다? 순이익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이제 배당 가능 이익이라고 계산할 수 있는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무엇? 주당 순이익 EPS. 이게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는 우리가 배당률, 주주 환원율이라고 하는 게 무엇? 지금은 한 6대4 정도 되고 있다고요. 6대4 정도. 이거를 이제 5대5까지도 조절한대. 미국 기업들은 이게 한 3대7 정도긴 한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5대5까지는 갖고 간대요.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이제 공식 넣어가지고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그 배당에 대한 세금을 좀 이렇게 개정한다고 하는데 배당에 대한 세금 개정이 나오면은 그러면은 목표 주가를 좀 더 이제 높여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KB 기준으로 보시면은 배당 분리 과세까지도 다 통과된다. 그러면은 한 4% 정도까지 놓고 볼 수 있으니까 실적도 좋다. 그리고는 뭐 베스트 시나리오 뭐 다 해가지고 14,000원 EPS 그리고는 우리가 배당 성향이라고 표현하는 주주환원 성향, 총주주 환원율 그거를 그 총주주 환원율 자사주 매입 소각 포함한 배당률입니다. 이걸 그냥 우리가 배당 성향 이거를 이제 그냥 우리가 40%라고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이 부분에서 그거를 목표 수익률로 잡았을 때 4%까지 놓고 잡는다고 하자. 이러면은 목표 주가가 엄청 올라갑니다. 다시 계산기 또 들어오시면은 얼마? 이러면은 14,000원에 0.4%를 배당 재원으로 쓴대.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얼마? 그 목표 값을 4%로 잡는다 그러면은 곱하기 25를 넣을 수 있으니까 14만 원까지 나와요. 그러면. 지금 8만 원, 9만 원 하는 게 14만 원 갈 수 있다고. 14만 원. 정말 그 베스트 시나리오에 수급까지 짱짱하고 원화 강세까지 갔을 때 외국인들이 한국어 은행들 배당 늘려주고 야 한국도 이제 배당주 투자할 만하네 그러고 개인들도 이제 저 배당에 관련된 세금 바뀌었다. 돈 많은 아저씨도 돈 많은 할배들이 이제 그 한국에 배당 넣어놓으면 배당주 넣어놓으면 그 뭐 배당도 받는데 세금도 이제 적게 낸다 이러면서 배당 분리 과세까지 딱 통과되면은 그러면 얼마? 이제 은행 투자했더니 수익률이 막 60% 80% 나올 수 있다 이거죠. 은행 수익률이. 그래서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목표 주가를 계산하는 거는 저는 제일 쉬운 목표 주가 계산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본인이 하실 줄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PS 곱하기 우리가 이거 공식에는 다른 글자를 쓰긴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배당 성향 요런 거 넣고 그리고는 이걸로 이제 목표 배당률 요렇게 해보시면은 이제 그걸로 해가지고 목표 타깃 프라이스가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이거는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이건 계산기 돌릴 줄 아셔야 돼요. 이거는 아시겠죠? 60%가 너무 적다. 레버리지 투자하면 100%다. 이 도라이야. 꼭 저런 도라이들이 있습니다. 4%가 왜 곱하기 25냐고요? 이게 요렇게 하는 거예요. 100 나누기 4는 25. 이거는 정말 어찌 보면 간단한 그 숫자 공식인데 5%는 100 나누기 5는 얼마? 아까 제가 계산기 넣었던 100 나누기 6은 얼마? 16.77, 16.66666 이렇게 돼서 16.7. 요렇게 계산하는 건데 이거는 나중에 이제 그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100을 목표배당 왜 100이랑 목표배당을 왜 이렇게 나누지? 왜지 뭐지? 이 계산기입니다. 이건 계산기 두드리셔야 돼요. 본인이 이거는 계산기를 두드리시고 이해하셔야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이해하셔야 돼. 이거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정말 기초적인 내용이긴 한데 이런 것들이 투자의 공식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목표 주가를 계산하는 공식이고 그다음에 주주 환원 배당에 대해서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제 그냥 내가 은행 예금이랑 은행 예적금이랑 비교했을 때 내가 얼마나 수익을 얻을 수 있냐로 볼 수 있는 대목인데 우리나라는 이런 거를 얘기하는 증권사 레포트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요새는 은행들의 이런 공식들이 좀 많이 나와요. 요새는 은행들의.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공식이 없어. 이런 공식으로 목표 주가를 계산하는 분이 안 계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안 잃어버리고 좀 투자할 때 공식을 좀 계산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뭐 사회부터 얘기한다. 뭐 사냐 싶으면 제 방송 한 달 보세요. 그럼 뭐 사야 될지 다 눈에 보일 겁니다. 참 드립이죠? KB금융에 대해서 우리 목표 주가 계산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했고요. 우리나라는 저게 잘 안 통한다 그러는데 저게 통해야지. 저게 통해야 진짜 시장이지. 그렇지 않아요?